오셔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영화 연출하신 김다미 감독님과 또 특별하게 영화의 주인공인 강나은 배우님 모시고서 관객과에 대해 진행할 테니까요. 저희 질문이나 소감들은 뒤쪽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다미 감독님과 강나은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3월 4일 6학년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나은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에서 동춘영을 맡은 강나은입니다. 네, 영화는 재밌게 보셨죠? 네,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영화였을 거라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이 되게 상쾌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식전 대바람부터 감독이랑 관객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한 번 더 영화를 봤거든요. 첫 번째 봤을 때랑 오늘 다시 본 영화 감상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모로 당황스럽고 웃기고 이랬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슬퍼서 누구나 가슴속에 막걸리 하나씩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또 한번 이 영화를 재관람해 보시면은 저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봉을 맞아서 두 분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나은 배우님 개봉해서 소감이 어떠세요? 뭔가 다르고 그다음에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얼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만큼.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민 감독님 어떠세요? 전 계속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늘 왔는데 막 포스터 붙어 있고 해서 좀 화나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만큼. 그쪽도 네, 네 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한국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개봉일 관객과의 대화까지 맞춰서 찾아오는 분들은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얼굴들이 좋으신 걸 보니까는 간만에 또 아주 새롭고 만족스러운 영화적 경험을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원하시는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 또 우리 나은 배우님 계약을 맞춰서 또 많은 또 초등학생들 또 단체 관람을 하면서 좋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께는 그 감독님과 배우님 사인이 있는 아주 귀여운 막걸리가 알려줄 거예요.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6분 정도에게는 막걸리가 알려줄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었죠. 그 생수 페트병 색깔로 만들어진 막걸리가 알려줄 거예요. 타워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는 질문들, 소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너무 특이한 제목과 너무 새로운 이야기 전개 방식과 영화 후반부 결말 잘 예측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 마지막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 도대체 이 이야기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엔 좀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정리를 해왔어요. 두 가지의 어떤 사건들이 좀 갑자기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하나는 제가 원래 구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주민센터랑 평상스카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거기서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한 3개월 정도 배웠었어요. 2015년도에. 그때 이제 집에서 막걸리 이제 숙성시키고 하면 진짜 뭔가 이 미생물 단계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원리가 뭘까 하는 게 있었고 그 즈음에 또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 학교 앞에 학원 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저희가 막 제가 그렇게 막 신도시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풍경이다. 약간 두 개가 다 좀 신기한 풍경이다 싶어서
그걸 좀 하나의 영화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야기의 초안을 쓰셨을 때는 몇 년 전이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고 이걸 써야지 생각한 건 사실상 2019년도에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이제 그때 시작. 많이 그 새로운 이야기 쓰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 낼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완성하신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초고는 되게 금방 쓰고 뒤에 이제 많이 고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초고 자체는 일주일 만에 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또 김다민 감독님을 업계에서 천재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 작품과 병행해서 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OTT 시리즈 살인자 이응난감의 또 각본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식의 작업하신 거고 결도 너무 다르고 사람만 죽이는 이야기와 사람 한 명도 안 죽는 이야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작가라는 것은 매우 귀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또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만드실 이후 작품들에도 관객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라운 배우님, 이 시나리오 받았던 게 제가 알기로 4학년 내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는지 처음 감상이 궁금해요. 일단 처음 제품 받았을 때 페르시아어랑 모스부호랑 막걸리 타이거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러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 속의 동춘이는 어떤 친구라고 느껴졌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무기력하고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애. 그러면 딱 읽고 나서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감독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감독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았나요? 느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표충 쿠키를 줬는데 그거 주면서 막 오라고 막 편하게 긴장 풀고 하라고 해가지고 되게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나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사실 박나은 배우님이 이 영화에 거의 한 9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화에 다 나오고 뒤에 가면은 액션씬도 있고 로드무비를 찍어야 되고 SF까지 찍어야 되는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나온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설득력이 좀 덜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클로즈업 되면서 보는 사람과 배우님 얼굴이 딱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배우의 얼굴이 주는 설득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씬들이 있었는데 감독님도 모니터 하시면서 또 완성된 작품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또 감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또 박나은 배우님을 발굴해내셔서 동춘이 역할 맡게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 때부터 동춘이스러운 약간 느낌 저희끼리 공유하고 있던 어떤 그런 느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오디션 학원 이제 캐스팅 디렉터 해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저희 약간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예쁜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동춘이 같은 느낌이 사실 찾기가 어려웠던 차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찾던 중에 이제 대표님이 이 프로필들 할 때 이제 발견을 저희가 하고 약간 좀 첫눈에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왔습니다. 나은 배우님 이 작품 처음 본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였어요? 아니요. 그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오면서 봤어요. 그때 본인이 출연한 주인공이었던 영화 보면서 어떠셨는지 소감도 궁금해요. 제가 일단은 주인공을 처음 하게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 목소리랑 얼굴을 나오니까 너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볼 의향도 있으세요? 극장에서 개봉했으니까? 내일 또 친구들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또 내일 친구들하고 보고서 친구들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볼 텐데 또 대답 잘 준비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페르시아어 얘기가 많아요. 그레타 툰베리님께서 서울 독립영화제 때 보고 감독님은 GB에서 배웠는데 나은 배우님 처음 뵙네요. 생소한 페르시아를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나은 배우님도 발음하기 힘들지 않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각각 주셨어요. 나은 배우님 페르시아어 어땠어요? 페르시아를 따로 배우진 않고 그냥 말하는 거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서 되게 편했어요. 그쵸, 페르시아어를 직접 말하는 장면은 또 영화 속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감독님은 페르시아를 떠올리시는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약간 동춘이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의 일상생활이랑 좀 동떨어져 있고 배우기 어려운 언어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모스크바가 바로 한국어로 해석이 되면 너무 쉬우니까 그거에 한 단계를 조금 만들고 싶어서 어떤 접점을 찾았는데, 제가 그 평생학습관도 있지만 그 외국어 교육센터도 있거든요. 집 주변에 그 특수외국어를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그 감독님의 이제 영감 같은 것은 이사를 가면 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이사를 지금 가가지고 곤란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주변에 없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힌디어도 배우고 페르시아어도 배웠는데 페르시아가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역순으로 이제 또 저희랑 다르니까 그걸로. 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뭔가 채집 같은데 요새는 또 뭘 배우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감독님.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그 뜨개질 수업 같은 거 들었다가 내가 이럴 땐가 싶어가지고 잠깐 하루 가고 환불 받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은 배우님도 요새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딱히 없는데 캐릭터 그리기 약간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는 네. 어떤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으신가요? 치이카와랑 한효동 그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1만 관객 이렇게 돌파 같은 거 하면 공개해 주실 의향도 있으세요? 아, 저작권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라방 같은 거에 살짝 들어서 보여주신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에서 보고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한현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보고 두 번째 관람인데 동춘이 발효통에 들어갈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속에서 다루지 않은 동춘이의 삼촌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자연인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라고 하셨고, 막걸리가 버려졌을 때 동춘이의 심정이 궁금하다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막걸리가 버려졌을 때 동춘이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나은 배우님. 저는 되게 슬펐어요. 약간 친구가 버려지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장면에서 많이 슬펐어요. 혹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니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까지는 슬프진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다루지 않은 동춘이 삼촌 얘기는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촌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자연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아.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삼촌 이야기가 좀 많이 동춘이 위주로 가다 보니 좀 뉘앙스로만 남게 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사실 하라는 것들을 하면서 맞지 않아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넘쳐버렸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건 가라는 대로 어쨌건 서울대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가정을 꾸렸을 때 약간 다시 기록의 아빠가 되고, 약간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넘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대사들이 한 줄 뭐 나오긴 해요. 자연인 그 MC 분이 왜 하필 새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전사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김희원 배우님 캐스팅이 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왠지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어떻게 김희원 배우님 이 역할을 캐스팅하셨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선배님도 그렇고 효주 선배님도 그렇고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시잖아요. 그 필모그래피 보면 다 뭔가 다 다른 역할이고 어쩔 땐 되게 사랑스러운데 뭐 어쩔 땐 되게 또 너무나 나쁘고 뭐 하는 와중에 약간 이건 안 해보셨으니까 혹시 약간 이런 트랜지션도 넓고 제작사와 원래 인연이 조금 있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쁘신 중에 이걸 선택하시기 좀 쉽지 않은 선택이셨는데 약간 이 캐릭터에 좀 애정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완성된 작품 보시고 뭐라고 말씀 주시던가요? 일단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혹시 지금 조금 긴장되세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감독님이 이렇게 첫 작품을 내놓고 영화제에서 관객들 만나는 거랑 또 개봉을 해서 관객들 만나는 것도 되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즐겁게 얘기하시다가 앞에 돈 내고 영화 보러 온 관객분들 보면은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재님께서 동춘이는 마지막 발효통 이후 어떻게 됐을 거라고 감독님과 나은 배우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재은 배우도 기차씬에서 잠깐 나오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나은 배우님 마지막 발효통 이후로 동춘이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동춘이도 같이 미생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대답해서 너무 티 같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나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그 쿠키가 있잖아요. 쿠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후속작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저 외국인 친구랑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은 배우님 만약에 막걸리가 알려줄 거예요. 2편이 시작된다면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만약에 그럼 하신다면은 또 감독님한테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없는데 역할이 나온다면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재윤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도 감독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인 씨가 사실 그 안나푸르나 필름에서 하이파이브라는 영화의 이 주연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연속성으로 약간 같은 세계관인 척 약간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볼까 해서 와서 약간 현장도 조금 도와주시고 스텝 겸 카메오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막걸링이라는 관객분께서 한국 초등학생과 가장 먼 소재인 막걸리와 페르시아어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이 동춘이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동춘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영화 속에서 하지 않았나? 어떤 말이라고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이팅! 아니, 그렇다면 우리 나은 배우님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대사가 있어요? 동춘이가 대사가 많이 없어서 지금 생각나는 거? 동춘이 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사라든지 뭐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동춘이가 엄마랑 2인상 같다니.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뭐예요? 찍으시면서? 그 들판에 눕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 벌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누워야 돼가지고 막 찍고 있는데 귀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힘들게 촬영했는데 그래도 추억이어서 재밌어요. 벌레는 무슨 벌레였는지 기억나요?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재밌었던 장면이나 현장 기억나는 거. 그때 그 막걸리 통 안으로 들어갈 때 철봉에 매달려서 점프를 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철봉에 매달려서 점프를 했군요. 네. 그 막걸리 통 끌고 계속 다니는 그런 장면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았고 유모차를 그렇게 많이 끌어본 적이 처음이라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결과적으로 재밌었던 건 그걸 끌어봤던 것 같고 힘들었던 건 들판에 누웠던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모차 끄는 장면에서 이티가 연상된다고 했던 관객분도 있었거든요, 감독님. 혹시 레퍼런스로 있었던 영화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E.T. 같은 느낌이 약간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하위 버전이냐 저희 유모차가. 그래도 저는 동춘이 덕에 그 씬들이 되게 귀엽게 나왔다 생각해요. 감독님이 정말 그 초저예산이었잖아요. 제작비가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돌파를 해낸 작품이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좀 쓸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에 좀 돈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보고 싶었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또 이 영화에는 이게 적당했다. 이거보다 넘치게 막 우리가 할 거는 또 아니었. 왜냐면 이 안에 넣으려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고쳐진 장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운영하기 충분한 영화였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는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창의력과 개성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예산이 얼마였을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대략 제작비, 순제작비만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죠. 저는 감독님 좀 이 작품으로 많은 영화 학도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보시기에는 이 CG들이 많아 보이시지 않겠지만 독립영화 치고는 CG가 되게 많고 또 막 3D도 많고 해서 대부분이 CG 돈으로 많이 나갔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보통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영끌 해가지고 영진이 이제 인천영생 경기 영상이 이제 차곡차곡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CG가 거의 막 이만큼이라고 해도 저희 한 5, 6억? 그 정도가 수능 제작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은 배우님은 지금 보면 무대 공포증이 없을 것 같은데 말하기 대회 장면 속 두려움을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무대 공포증은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그때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공포를 연기할 때. 공포를 연기할 때 그냥 동춘이가 되게 무대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춘이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제일 어렵게 연기했던 장면이 어떤 걸까요? 맨 마지막에 초등학생이 뭐 국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대사가 원래 너무 길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렇군요. 그 장면 테이크를 몇 번 간 거예요, 감독님? 그러면? 진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간에 하다가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연달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 더 점점 꼬여서 잠깐 멈추고 저희끼리 이거 좀 바꿔보자고 앉아서 약간 좀 발음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진짜로 쌀 더하기 물 더하기 떡이면 막걸리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쌀 더하기 누룩 더하기 물이죠. 네, 그러면 막걸리가 됩니다. 막걸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술도. 많은 질문들 중에 나은 배우님 막걸리 실제로 드셔보신 건지 아니면은 그 공식 협찬이었대요. 그 아침 햇살이 공식 협찬이어서 크레딧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아침 햇살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자주 즐겨 먹는 음료는 아닌데 그 음료 맛은 어떠셨는지 두 가지 질문도 주셨거든요. 막걸리 실제로 드셔보신 건 아니죠? 아니 아침 햇살 냄새 맡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막걸리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냄새 맡다가 실수를 먹어버렸어요. 어떠셨어요? 고소한데 밍밍해. 고소한데 밍밍하다. 아침 햇살은 어떤 맛이었나요? 아침 햇살도 비슷한데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좀 달콤하다. 네.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다?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알겠습니다. 많은 염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질문 중에 아침 햇살이 계속 그 PPL도 앞에 있지도 않은데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웅진에서 나온 거라서 웅진에서 많은 초등학생 학습지들이 나와서 그 브랜드가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웅진 그 학습지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저희가 아침 햇살을 쓰기로 먼저 시나리오에 하고 아 이거 잘하면 좀 주시지 않을까 네, 했는데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해주신 질문 중에 동춘이 상상 속에 나오는 귀여운 괴물 친구들 크레딧 보신 분들 이름 보셨을 텐데 후안과 털북, 털복숭이. 털복? 털복숭이. 털복숭이? 털복이 아니었어요? 털복이랑 아, 숭이. 후안은 누구죠? 뭐 친구. 아, 저는 왜 후안과 털북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네, 털북과 승이군요. 네, 그 친구들이 갑자기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나은 배우님께는 그 털복숭이랑 같이 연기할 때 재밌었던 기억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나은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털복숭이하고 연기할 때 제가 원래 그때 키가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친구처럼 재밌게 촬영하고 털북 해주신 배우님께서 계속 막 웃겨주시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럼 감독님 갑자기 친구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털복숭이는 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설정은 그 영어 교재에 있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약간 패닉으로 쓰러졌을 때 어떤 동준이의 자아 분리처럼 이제 생겨난 친구들인데 상상 속에 그래서 동준이가 말 수는 없는데 보통 머릿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털복숭이들한테 이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은 되게 사회 적응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동준이가 학원가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나타나서 대신 풀어주고 하는 게 동준이가 어쨌건 이 생활을 유지했던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말하기 대회,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는 사실상 동준이가 되게 적응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뭔가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알맞은 것도 혼자 해냈고 해서 이제 이들이 좀 동준 입장에서는 좀 빠른 이별이지만 이별을 고하고 이제 갔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시점이었다.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나은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오면 동준이가 더 털복숭이의 힘을 얻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져서 마음이 좀 쓸쓸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2편 만들면 꼭 나오게 감독님 조치해 주시고요. 정지훈님께서는 감독님께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곳곳의 설정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구현하신 독특한 시각적 연출이 돋보였다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 영화 만드시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부가 영향을 주거나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정정할 거는 제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과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연출, 컴퓨터 게임 제작인데 제가 나온 데는 영상연출이랑 보통 극영화를 만들었고 애니메이션 전공은 엄밀히는 아닌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쵸 제가 초중고 굉장히 열심히 만화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작품 이렇게 쓰시면서 뭔가 약간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쓰시게 된 작품이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영향을 줬던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던 작품들이 수면에 떠올랐던 작품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책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아마 딱 이게 레퍼런스 막 이런 느낌은 레퍼런스는 아니고 혹시 감독이 좋아하시는 네. 작품들이 있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고스트 바둑왕 제가 되게 좋아하고 소년 만화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약간 소년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나따뚜이 이런 영화 좋아해서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정말 취향의 폭이 굉장히 넓고 좀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신아리님께서는 나은 언니라고 하신 걸 보니까 나은 언니 영어 빼고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영어 빼고 외국어
나은 언니라고 하면은 신아린님은 지금 네, 신아린 관객님 몇 학년이세요? 5학년, 1살 차이. 나은 언니? 네. 영어 빼고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페르시아어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아니, 일본어? 스키밖에 몰라요. 스키. 네, 저쪽 그 아린 친구한테 스키. 하트를 2개나 보내주셔가지고 이따가 따로 해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쑥스럽죠. 제가 더 쑥스럽네. 지금은 힘드시죠? 네. 이따가 끝나고 앞에서 잠깐 살짝 스키 한번 해주세요. 네. 신아린 관객님 감사합니다. 나은 배우님 무슨 학원 다니시냐고? 저 눈높이 다녀요. 눈높이에서 뭐를 배우세요? 영어랑 수학 배워요. 영어랑 수학. 여기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학원 강사를 오래 하신 이정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학원 강사를 오래 하였는데 무기력하게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모스보 세트를 완성하면 일찍 보내준다. 50분이 되면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싸서 나가는, 아마 뒤에 학원 스케줄을 마치기 위함이겠죠. 학원이 10시에 끝나니 집에 도착하면 10시 30분쯤 돼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짠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시나리오 쓰시면서 학원 투어를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취재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취재라면 취재이긴 한데, 일단 주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약간 조카나 동순이 또래의 아이들이 없어서 주로 약간 학부모인 저희 친구들, 약간 언니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되게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 대치동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교육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데들 기혼자만 또 가입이 돼서, 예를 들면 언니, 엄마 아이디로 좀 이제 영상을 좀 하고, 네, 막 카페도 있고 뭐 좀 다양하게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공유를 좀 많이 해주셔서 또 그거 타고 좀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런 자녀들을 두고 있을 4, 50대, 3, 4, 50대 관객들한테는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이러다가도 막 한켠이 되게 쓸쓸해지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자님께서 영화 보고 나서 나도 나은이래, 동춘이처럼 막걸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보고 나서는, 사실 막걸리는 메타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내 꿈을 어떤 거를 상기시키는 뭔가가 있을 거고, 감독님도 막걸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막걸리들이 좀 건드리신 거여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우리 나은 배우님 또래 관객분들을 어떻게 볼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실제로 수험 생활에 가장 가까운 10대 후반의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감독님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의미들을 다층적으로 녹이시고 그 균형을 잘 맞추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편집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방향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좀 동춘이가 사실 말수가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계속 동춘이를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어서, 그래서 동춘이 얼굴을 좀 잡는다든지 좀 길게 잡는 씬들이 많거든요.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은 장면들이랑, 약간 이런 이 털북순이들이랑 대화하는 장면들이랑, 그래도 이 이야기는 어쨌건 끝나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해석을 하지만 따라갈 때는 동춘이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탁하는 무지님 누구세요? 부탁하는 무지님,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언제 끝나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유유 하셨는데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시 10분 정도에 종료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스르륵 내려가서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저희 모두 모른 척 해주기로 하는 걸로. 부탁하는 무지님 편하게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2 되는 학생인데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였습니다라고 하셨고, 우리 나은 배우님 내일 친구들이랑 보러 가잖아요. 친구들한테 어떤 영화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제가 주인공이면 친구들이 내용 안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동춘이가 막걸리랑 대화하는 영화라고. 정말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네요. 명료한 네, 줄거리 요약입니다. 동춘이는 막걸리를 통해 결국 우주로 떠났는데 나은 배우님도 현실에서 우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로켓 타고 가보고 싶은데 엄마가 비싸다고 안 돼요. 네, 만약에 그 가격이 지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한 번쯤. 한 번쯤. 감독님은 어떠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전 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어, 기회가 올까? 오래 살면 그런 생각이. 우주로 간다면 어디로? 그건 또 이제 그 뭐죠? 공항이 생겨야 가는 것처럼 어디 생길지 모르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말씀에서 묻어나는 티의 기운들이 있네요. 그리고 극 초반에 적응하면 쉬워란 대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데도 견디고 버티는 동춘이가 안쓰럽고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동춘의 이름이 어떤 통 어떤 춘인지 한자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좀 뒤늦게 동춘이라는 이름은 원래 제가 다니던 평생학습관이 동춘동에 있어서 동춘인데요. 평생학습관에서 헌정하는 영화죠.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서 영화 좀 봐달라고 할까? 저 수강생인데 그러다 말았는데 아무튼 근데 약간 이제 뒤늦게 좀 붙이자면 약간 겨울 끝에 봄이 오니까 동춘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런 한자는 이름에 안 쓴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럼 한자가 없는 그냥 동춘인 거예요 지금. 한글 순한글로 하겠습니다. 순한글 동춘이. 근데 평생학습관이랑 이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평생 학습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아이디어가 괜히 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몰에 빠진 동춘이의 부모님은 동춘이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라고. 이거 동춘이가 동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부모님과 연락 두절. 저번에도 말했던 건데 엄마랑 아빠가 막걸리를 찾아서 동춘이 있는 데로 오지 않을까요? 워몰을 통해서 우주로. 네. 그러면 무조건 약간 2편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리고 박효주 배우님과 김혜원 배우님 출연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얘기도 꽤 있었어요. 삼촌은 유모차를 밀어주다가 왜 언덕에서 돌아가 버릴까요? 동춘이의 로드무비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도 있는데 삼촌은 왜 함께 해주지 않나요? 라고도 궁금해 하셨는데 어떠세요, 감독님? 일단은 그날 영진도 굉장히 힘든 날이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를 본 날이고 이제 동생이랑도 본 날이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좀 닥쳐온 어떤 현실에 대한 생각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이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돌봄은 동생이 하고 있고 어떤 거기 요양원에 대한 어떤 돈도 사실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약간 딜레마는 영진이 가진 딜레마는 약간 돈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와 가깝던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장 닮은 게 어떻게 보면 동춘이라는 아이인데 뭐 유전적으로도 사실 그렇지만 그 둘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영진이 물어보는 질문도 사실 정말 믿는 거야 싶지만 결국엔 로또가 4등밖에 안 해주는 거니? 뭐 페르시아 약간 이런 횡설수설을 하잖아요. 되게 술김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 이게 약간 로또를 주는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걸 진짜 믿으면 같이 가는 건데 여러 가지가 좀 혼재있던 상황에서 술김에 한번 달리고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이 조금 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끝내 뭔가 다 내려놓는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제일 슬프게 만들었던 인물이 삼촌인데 아마 삼촌 같은 마음들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처음 보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냥 너무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춤도 이상하고 룩도 이상하고 문신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이상한 거 안에 있던 마음들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서 마음이 좀 애잔하고 좀 애틋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은 배우님 동춘이 입장에서 보기에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왜 유모차를 끌고 뛰어가지? 약간 그런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요. 삼촌이랑 자기랑 닮았다는 생각은 본 적 없죠? 상상력 풍부한가? 근데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약간 이 동춘이의 감상이 약간 의도한 바이긴 했어요. 저 사람 갑자기 왜 달려? 근데 이제 나중에 감정이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근데 어쨌건 이 영화는 동춘이를 따라가는 거니까 동춘이는 끝내 사실 저 아저씨 왜 저러지? 하고 끝내 이해를 못하고 어쨌건 갈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삼촌과 동춘이 사이에서 얘기를 쓰신고 만드신 거잖아요.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다가도 엄마 쪽으로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중심을 또 찾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쓰시면서. 약간 저희 가족의 이상한 점들을 좀씩 빼가지고 만든 캐릭터 같아요. 저의 이상한 점을 약간 동춘이한테 주고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명상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 이상한 춤, 약간 그게 오쇼 명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 그날 춤 찍을 때도 그 명상 센터 분들이 와서 춤추는 거 약간 지도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저희 엄마의 친구분들이. 지금 지역사회 기관들이 거의 많이 도움을 주는 영화예요. 명상센터, 평생학습관 뭐 이런 그쵸? 네, 근데 또 어떤 면들은 저희 엄마의 그 많은 면들은 또 약간 양분돼서 영진이기도 하고 혜진이기도 하고 저도 또 영진이기도 혜진이기도 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서 나은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엄마가 막걸리 버릴 때 동춘이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건가? 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떨어진 거 아닐까요? 만약에 다시 용기를 낸다면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가져가야죠. 엄마한테 다시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찾아온다고 말했을 때 이유를 또 설명을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엄마 성격상. 이거 그러면 모습을 보니까 페르시아어 그 대회 있잖아요. 그런 거 1등 할 수도 있으니까 막걸리 다시 달라고. 굉장히 설득이 되네요. 네. 엄마가 원하는 거 1등이니까. 네,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결말에서 동춘이는 어물 속으로 바로 뛰어드는데 배우님과 감독님 혹은 어린 시절의 감독님 자신이라면 웜홀을 앞에 두고서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돌아 나올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밸런스 게임을 지금 관객분들 한번 해볼까요? 나 뛰어든다는 손 드시고 안 뛰어든다는 내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웜홀에 뛰어든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안 뛰어든다. 안 뛰어든다가 더 많습니다. 두 분 실제 본캐들 어떠세요? 나은 배우님 어떨 것 같아요? 안 뛰어든다. 감독님. 저는 되게 동춘이가 되게 신중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동전도 던져보고 소리 안 나는 것도 보고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저는 뛰어들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나은 배우님? 나는 절대 안 뛰어든다. 난 연기를 한 것뿐이다. 그 캐릭터는 감독님이 만든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촌은 정착하는 곳에 결국 떠나가는데 어디로 향하는 건지 궁금하다고도 하셨어요. 그냥 짐작해보자면 그 아저씨 어디로 갔을까요? 나은 배우님. 동춘이가 되어서 생각해보자면 맨 마지막에 떠나는 거예요. 다시 아빠가 되려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되려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베트가 아닐까. 지하철? 티베트. 티베트?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삼촌 가질 어떻게 수 없다는 거를 좀 약간 가질 수 없음이라는 걸 좀 알았다. 혹은 이 자유가 반쪽일 것이다라고. 혹시 그냥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삼촌 얘기했을 때 감독님 이렇게 뭉클하고 울컥울컥 하신 적 없었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울컥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연민의 감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신아리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나은 언니, 양조장은 실제로 있는 양조장이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어딘지 궁금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를테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동화와 판타지로 가는 장면이어서 어떤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반의 마지막 시퀀스 정말 좋아하는데 뭔가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거기 어떻게 찾아내신 거고 그 장면에 이야기를 쓸 때 결말부터 염두에 두시고 쓰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말은 되게 빨리 정했고요. 여기로 가는 여정을 만드는 시간들이 조금 길었고, 양조장이 사실 식품을 취급하는 데라서 진짜 허가가 잘 안 돼요. 안 해주시고 진짜 전국 팔도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우리 집은 어쨌건 잠깐 되게 크게 사실 저희를 도와주신 거기도 하고, 술도 사실 협찬을 많이 해주셨고, 이 안에 약간의 어떤 공사를 하는 어떤 타이밍에 또 비집고 들어가서 되게 많은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그 약간 양조장이 그 스틸로 돼 있는, 뭐라 그러죠? 마감이 약간 SF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결말은 언제 쓰시고 결말 먼저 쓰시고 시작한 이야기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처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약간 막걸리랑 좀 안 어울리는 아이가 이렇게 붙었고, 그 후에 약간 이게 원리가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결말이 좀 빨리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결국에 우리가 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뭔가 멈춰지게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서, 아는 건 사실 막걸리면 안다는 거잖아요.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모른다. 동춘이는 계속 질문해서 정답을 쟁취했지만. 되게 그 뭉클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화라는 걸 좋아해서 평일날 밤에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데 앉아서 같이 질문도 주시고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시는 게 각자의 막걸리통 들고서 모여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시네필과 오타쿠들을 위한 결말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각기 다른 병들 들고 오는 게 너무 귀엽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관객분들이 지금 이분의 의견에 하트를 많이 눌러주셨는데, 이제 고3이 된 학생입니다. 동춘이가 양조장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공부를 미루고 영화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는 학생으로서 GV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극장을 찾은 저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여 기분이 묘했습니다. 영화를 보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은 것 같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제 고3이 된 학생분 계신데, 우리 또 이제 6학년이 되는 박나은 배우님의 훌륭한 연기가 앞으로 1년간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은 배우님 앞으로 연기를 계속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연기 말고 또 다른 꿈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졌거든요. 저 원래 꿈이 연예인 그 다음에 작가였는데, 글 쓰는 거 재밌고 읽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뭔가 쓸 거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 겸 작가. 그럼 또 김남인 감독인 것도 많이 만나서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감독님은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저는 좀 초등학교 때 왜 애들이 뭐 소방관 되고 싶고 뭐 연예인 되고 싶고 할 때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계기가 사실 생각이 안 나고 보는 것들이 약간 만화고 영화고 해서 그랬지 않았나. 지금은 뭐가 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일을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럼 우리 나은 배우님 앞으로 어떤 작품 만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신다면 뭐든지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작가가 꿈이기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써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대성할 그 연출자한테 맡겨서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해결이 많은 부분 되니까는 두 분이 또
지속적으로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은 언니에 이어서 나은 누나가 나왔습니다. 나은 누나, 나은 배우님 반했어요. 나은 배우님은 이 영화가 첫 영화인가요? 다른 작품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찾아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린 팬들을 오늘 많이 획득하고 가시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아, 이쪽에서 네. 다른 작품 있으세요? 나은 배우님? 아, 옛날에 했던 건 있는데 옛날에? 옛날이 언제적이죠? 너무 옛날에 너무 옛날이라고. 지금 12세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8살 때 8살 때. 그 뭐 옛날이에요. 4년 전밖에 안 되는데. 작품 이름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말모이 아, 말모이. 말모이. 네, 말모이 때 또 아시는 분들 너무 기억나실 텐데 또 천재 배우로 또 지금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네, 말모이 못 보신 분들 말모이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근데 아까 부탁하는 무진님 가셨어요? 화장실? 아까 네 분이 나가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못 가셨으면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 할 테니까 빠르게 이동하셔서 화장실 먼저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면서 드리긴 했는데 한국 독립영화를 많이 보신 관객분들한테도 이 작품은 진짜 신기한 영화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교육 문제를 다루고 어린아이의 성장사를 다루고 이랬을 때 아, 이러지 않을까라고 한 중반부터 짐작하게 되는 모든 부분들을 감독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깨주는 작품이에요. 진짜 입안의 상을 계속 부셔먹는 것처럼 뭔지 모르는 쾌감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너무 다양한 맛이 나오는 되게 귀한 영화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 영화랑도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어린 이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런 식으로 갈래를 펴면서 장르들을 다 탐험하는 영화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박나은 배우님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모든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또 새로운 봄을 맞아서 새로운 영화, 좀 신선한 영화들 찾는 관객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개봉일에 오셔서 GV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널리 소문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고3 관객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영화 1시간 반 동안 보고 앉아서 남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에는 이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붙이고 있게 한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렵게 이렇게 또 티켓팅 해주셔가지고 개봉일에 오셔서 감독님과 배우님께 응원 주시는 마음도 한국 독립영화를 더 오래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역설하는 만큼 수많은 시네필과 오타쿠들을 위한 영화 막걸리가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끝으로 오늘 지금 잘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나은 배우님? 맞아요. 그렇죠. 너무 죄송해요. 나은 배우님의 굿나잇 인사를 또 청해 듣고 감독님의 끝 인사도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막걸리가 알려줄 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은 배우님 준비한 얘기 하나 더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너무 짧게 얘기해 주셔서. 막걸리가 알려줄 거에 SNS에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김광희 감독님. 이제 이렇게 극장에 볼 영화들이 참 많은데 이걸 비집고 어쨌건 이 시간에 막걸리를 보러 와주셔서 무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또 이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영화라 오늘 와서 보신 게 다행이실 수도 있어요. 많이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단체 카톡방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니까는 앞쪽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가 3월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